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첫째, 여러분들한테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 재산 가치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관리비 있죠. 관리비를 점점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점점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일반 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을 보시면 그 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인력은 좀 줄이도록 하고, 꼭 필요한 인력만 좀 이렇게 가동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있죠. 인건비를 점차 늘리는 그런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건물이 보존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닐 텐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여러분들 커피숍을 여러분들 한다 하더라도 직원분들을 뽑아보면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일처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눈치 보기 바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고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듣고, 고객들이 그냥 거기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니까 그냥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째,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인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실체적으로 그러는데요. 여기 집합 건물에 보면 직원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은 긍휼하게 여기더라고요. 아이고, 직원분을 좀 잘라내면은, 좀 정리시키면은 말이야.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의 집합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력이 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 그냥 놓고주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의 그 어떤 회사인가요, 여러분들이? 회사처럼, 예? 여러분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런 경우인가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직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비용만 나가는 거잖아요. 비용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받다 보면 내가 남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노동자의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 너무 그런 쪽에 여러분들 봐서는 내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영자의 이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돈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이렇게 쭉 돈이 있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요?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단돈 10,000원을 갖다 필요 없는 걸 그냥 휴지통에 던진다든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 돈을 줬을 때 그 필요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좀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있는 직원분들이 갑질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직원분들이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든 상황에 그 직원분들한테 갑질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리후생이라는 거 별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커피라든지 이런 걸 좀 두고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런 건 좋은데 그거 아닌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여러분들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좀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자꾸 너무 올리다 보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낮추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너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너무 이렇게 보이는 껍데기 있죠. 보이는 껍데기만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사항을 너무 아끼지 않고 뭐 저 사람 주면 되지 뭐. 아유 뭐 뭐 직원 뭐 이 정도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명만 필요할 거를 예를 들면 한 5명 2명 필요 없는데 5명 뭐 아이고 약간 불평불만을 하니까 5명을 뽑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정도의 그 집합 건물이 있죠. 그렇게 돈이 풍부한지 압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회사가 아니라니까. 회사처럼 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팔아가지고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비용만 들어가는 거잖아. 비용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가 관리가 잘 되면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감축시켜야 되죠. 은행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행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더 많이 버는데도 매출이 더 많이 나는데도 기계로 대처시키면서 직원들을 감축시키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정안판이 돼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막 올리면서 어떤 경우는 인력을 더 많이 막 데려오지 않나.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굳게 본다면 너무 까탈스럽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합 건물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비리도 없어지고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나 어떤 곳에서도 보면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한테 있죠. 목매달려요. 눈치 보면서. 오히려 소유주 입점주분들한테 잘해주셔야 되는데 또는 고객들한테. 그게 아니고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눈치 보면서 왜? 본인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또는 인건비 부분 협상할 때 좀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 인건비 부분의 과도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낮추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점점 올린다고 이렇게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의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건물이잖아요. 둘째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치권입니다. 자치권. 공용 부분은 총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개인 호실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든 호텔이든 오피스텔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단체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거는 좋아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도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동업을 해가지고 조합 형태를 하든 합자 형태로 하든 뭐 어떤 형태라도 여러분들이 있죠. 알아서 동업을 해서 뭐 사업을 하는 거는 오케이. 찬성. 그런데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라는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은 건물 보존 관리에 관해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 호실의 자치권을 이제 침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있죠.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확장되느냐 하면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율권이 보장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집합 건물하고는 관련 약간 없을 수도 있으면서 관련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 있죠. 저는 좀 볼 때마다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물론 사람이 좋아야 되겠죠. 인성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있죠. 사람 좋아지는 그것도 있고 그것보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실력이라고 봅니다. 능력. 말주변으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잘 산다는 거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발언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좀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너무 지금은 있죠. 저는 국정 운영 5년 동안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좀 자율권이 너무 훼손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봅니다. 너무 단체의 어떤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해서 오히려 개인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다고요. 자, 손해랑 손실이 다른 점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몇몇이 공산주의 비슷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 몇몇이 공산당이나 몇몇이 자기들 지침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침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 각자의 재산권이 있는데도 그 지침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자율권이 없는 거죠. 자치권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손해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 안 지는 거죠. 왜? 본인이 자치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 손실을 볼 수 있죠. 그게 손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는 거는 자치권 맞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산주의처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불이익 주고. 근데 막상 그래 보니까 더 막 손해가 막대한 그 손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일방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공산주의 제대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안 돌아가잖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는 자율이라니까요. 자율.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에서 각 호실별로는 자치권, 자율권을 줘야 돼요. 크게 법률에 위반되지가 않는다면.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만약에 법률에서 이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누구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입장이 있습니다. 누구 입장을 대변? 그 다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지금. 그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수익 구조를 가져가지도 않고 여러분 실제 가져가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막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오피스텔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산 경우도 많았을 텐데 투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 사기를 당했겠죠. 분양사나 이렇게 팔기 위해서 뭐 별별 감언이설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차치권을 허용해주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력 역할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상가에 입점해 있는 분들, 소유주분들이 입점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가에는 임차인 분들이 다 입점해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누가 활성화시킬 수 있죠? 관리인 관리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 법률에 위반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아름아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뭐라 합니까? 상가 번영회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상가 번영회라는 게 아니라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생단체 모여서 합심해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합자를 하든 동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잘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조력 역할을 하는 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호텔도 여러분들 각 호실별로 있는 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그것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제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든 아니면 호실별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운영사를 만들든 기경으로 하든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그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문제가 많죠. 공중위생법 그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런 그 외에 문제가 많으냐면 일단 자율권을 획득을 하게끔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 제대로 된 사람만 있죠. 눈치 안 보고 일 처리 잘하는 사람만 박대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쪽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치권,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그 집합 건물에 너무 이렇게 법률에 딱 있게 다특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고 공산주의처럼 하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고, 개인에게도 호실 구분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곳이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좀 평온하게 여러분들 자산 가치도 높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만약에 설령 지금 어떤 외부적 충격 때문에 코로나 사태처럼 외부적 충격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고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거기 직접 살아도 되면 생활의 숙박시설 같은 거기 살아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허용되고 이런다 살아도 되고, 누구를 장기 임대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 거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제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숙지해 주면 숙지를 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가나 보면 한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있죠. 단호하게 여러분들 처벌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법률도 제대로 모르고요. 뭐 말도 자기 이익만 기회주의자들이 꽤 많거든요, 이 세상에.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단체적으로. 여러분. 어쩌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가 아, 한편으로 여러분들 제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누구한테 죄송하느냐면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집합건물 소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 임차인들을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소유주와 입점주 여러분들이 이 집합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그런 부분은 그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저는 볼 때는 각자의 자율권을 줘서 그 각자가 자율권을 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감내를 대부분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분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 잘 하신다, 이 부분 속에는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영자의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율권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벌을 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곳, 전국 각지에 있으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리지 않아요. 각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 도움이 곧 거기 집합금을 모두가 좀 달라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주저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한 주간 여러분들 지금 또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인데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가네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